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샬케 대 라이프치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샬케는 프랑크푸르트에게 0대3으로 대패하면서 후반기에도 반전을 만들기에는 요원해진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경기를 주도한 쪽은 샬케였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프랑크푸르트의 역습에 전혀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기대 득점은 샬케가 더 높았지만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오히려 점수를 뒤진 채로 전반을 맞춰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후반엔 만회를 위해 수비 리스크를 더 짊어져야 했고 약점인 수비 능력이 극대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만 것이죠. 올 시즌 공격 효율이 가장 좋지 못한 팀이었는데 수세적인 상황이 될 것이 유력한 이번 경기에서도 별다른 반전을 도모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비는 늘 약점, 1대1 대응 능력과 팀 전반적인 기동력이 매우 좋지 못해 역습 상황에서 번번이 박스한 슈팅을 허용하고 마는 모습입니다. 라이프치히가 미넨을 상대로도 압박 전술이 나쁘지 않았고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점 가능성은 매우 높게 점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라이프치히는 바이언과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면서 홈에서의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언이 실전을 치른 지 오래된 데다 주전 선수들이 제법 바뀐 상황이라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후반에 자신들의 페이스로 경기를 주도한 것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이전 경기에서 후반에는 상대를 몰아넣고 카운터 프레스를 가동해 빠른 역습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방의 에너지 레벨이 좋은 선수들을 풀어넣자 공격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샬케가 에너지 레벨이 좋은 유형의 팀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면서 풀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경기에서 미넨이 자신들을 끌어들이고 속공으로 들어서자 선제골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방에 대한 압박을 중시하는 팀 특성상 자신들을 끌어놓고 공격에 들어가는 양상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점치겠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 대비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다소 아쉽기는 하나 미넨을 상대로 후반에 주도권을 가져오는 능력과 카운터 프레스의 완성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샬케의 기동성과 문전 앞에서의 공격 효율이 이전 경기에서 매우 좋지 못해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기에서도 성과를 기록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경기의 흐름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이번 경기에서도 큰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바이에른 미넨 대 쾰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은 후반기 첫 경기에서는 1대1로 비기며 아쉬운 결과이기는 하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은 라이프치히였던 데다가 원정이었음을 감안하면 패하지 않을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점 상황에서 상대의 카운터 프레스에 당하면서 동점골을 허용한 게 다소 아쉬운데 쾰른은 올 시즌도 활동량을 중심으로 무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압박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빌드업의 시작점인 골키퍼도 조머로 바뀐 상황이라 빌드업 상황에서의 안정성은 2-3경기 동안 다소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첫 골 상황에서 유려하게 풀어나오면서 속공으로 이어간 장면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대의 압박이 거세자 사선 자원들을 최대한 아래로 배치시키면서 상대의 압박 라인을 끌어올리려 했고 이것이 다이렉트하게 이어진 것이죠. 결국 키미히가 홀로 주먼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압박이 거세더라도 바이언이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루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쾰른은 브레멘을 7대1로 박살내면서 후반기 반전을 예고했습니다. 점유율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갔지만 슈팅 숫자는 3배나 차이나는 등 완전히 브레멘을 압도했던 경기였다고 할 수 있었죠. 이전 경기에서도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여전했습니다. 경합 상황에서 대부분 브레멘을 압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덤이었죠. 상대 수비수인 프리에드를 절초하게 괴롭히면서 자책골을 하나 허용하게 만드는 등 최대한 라인을 올리고 상대를 공략하는 경우 압박을 잘 풀어나올 능력이 없는 팀의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유형의 팀입니다. 다만 이전 경기에서 바이언이 유동적으로 라인을 컨트롤해 속공으로 상대의 뒷공간을 공략한 모습은 꽤 부담스러울 듯 합니다. 라인을 높이는 양상을 보이는 데다가 활동량 위주의 전술로 인해 후반에는 수비의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 특히 원정에서는 무실점 경기를 하나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바이언이 월드컵에서 주력 손실이 꽤 있었고
빌드업의 시작인 골키퍼도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의 완성도와 압박을 대처하는 능력은 다소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쾰른도 높은 라인으로 인해 수비적인 리스크는 상당히 큰 유형. 다만 위넨이 상대의 라인이 올라온 틈을 타 속공으로 유연하게 공격을 이어간 모습을 감안한다면 난타전과 위넨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호펜하임 대 슈투트가르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펜하임은 우니온 베를린에게 1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골을 코너킥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실점의 양 자체는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잭이 골을 속공해서 허용한 데다 기대 실점 수치가 2.75골에 달하는 등 경기력이 아주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웠죠. 호펜하임은 자신들이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려는 스타일, 이 때문에 중앙 싸움에 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라인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때문에 이전 경기 상대였던 우니온 등 활동량과 압박 능력에 뛰어난 팀에게는 꽤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편. 슈투트가르트가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젊은 팀이기에 속공 대처에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슈투트가르트의 역습 천병인 소사가 결장하고 슈투트가르트의 원정에서의 기조는 다소 보수적이기 때문에 경기의 주도권은 호펜하임이 질 수 있는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결국 공격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정교한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올 시즌 호펜하임의 공격 효율은 밑에서 5번째라는 점은 걸리는 부분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최근 마인츠와의 경기에서 슈투트가르트는 앞서 언급했듯이 리그에서 가장 젊은 팀, 이 때문에 이전 경기에서처럼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노련하게 승부를 굳히는 면모는 다소 부족하고 수비적인 약점도 경험 부족으로 인해 다소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기라시의 선제골 이후 4분 만에 PK를 내주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공격력에서는 다소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듯 호펜하임이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을 지니고 있어 라인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작고 슈투트가르트의 젊은 에너지 4배를 이용해 속공으로 성과를 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호펜하임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속공에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으나 슈투트가르트도 측면 역습에 천병인 소사가 빠졌고 원정에서는 평균 점유율이 40%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등 주도권 싸움에서 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편이었죠. 호펜하임도 결정력이 그다지 좋은 팀은 아니라 저득점 양상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